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은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그런데 한밤중에 목이 타는 듯 마르고 입안이 바싹바싹 말라 깨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그대로 누워보려 애써보지만 결국엔 일어나서 물 한 모금을 마셔야만 겨우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요. 물을 마셔도 불편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밤새 몇 번이고 일어나 물을 마셔야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 온종일 기운 없이 보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낮에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혹은 침실이 너무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입마름이 짠 음식을 먹었거나 물을 적게 마셨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오래된 기계처럼 여전히 튼튼하게 작동은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부품이 민첩하지는 않습니다. 한밤중에 입마름과 같은 작은 신호가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증상이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심지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위험한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유독 밤에 입이 자주 마르는 걸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증상 뒤에는 어떤 질병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부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밤중 입마름의 원인 중 당뇨병은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입이 마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불타는 듯한 입마름 때문에 몇 번이고 일어나 물을 마셔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먹는데도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고 잠을 충분히 자도 늘 피곤하고 몸이 축 처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뇨병은 입마름을 유발할까요? 혈액 속 당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피가 마치 끈적끈적한 설탕물처럼 변합니다. 우리 몸은 이 피를 묽게 만들기 위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즉, 소변을 통해 끊임없이 당을 배출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당은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몸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쉽게 말해 고혈당이 마치 스펀지처럼 세포의 물을 빨아들여 소변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몸은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지고 특히 밤에 더욱 심한 갈증과 입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4대 대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다음, 물을 많이 마셔도 계속 목이 마름, 다식, 계속 배가 고픔, 다뇨,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감, 체중 감소. 하지만 동시에 체중은 빠르게 줄어듦. 만약 여러분이 밤중에 자주 입이 마르면서 위와 같은 증상들을 함께 겪고 계신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셔서 혈당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희적절한 치료는 당뇨병으로 인한 심부전, 실명, 심혈관 질환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밤에 입이 마르지만 당뇨병은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질병, 요붕증일 수 있습니다. 이름에 요가 들어가지만 이 병은 혈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의 수분 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뇌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역할은 마치 우리 몸의 수도꼭지 관리인과 같아서 몸에 물이 부족할 때 신장에게 물을 아껴라, 소변으로 너무 많이 내보내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덕분에 우리 몸은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요붕증에 걸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뇌에서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신장이 더 이상 이 호르몬의 명령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도꼭지가 완전히 고장나 몸속의 물이 그대로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 버립니다. 환자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심한 경우 하루에 10리터가 넘는 물을 마시고 동시에 거의 그만큼의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밤새 화장실을 가기 위해 여러 번 깨야 하고 입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마릅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느낌. 이것이 바로 이 병의 매우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한 입마름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소변을 본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요붕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또는 신경과를 방문하여 소변 검사, 삼투압 농도 검사, 심지어 뇌하수체 MRI 등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 가족분들에게서 당신은 코를 정말 요란하게 고는 걸 보니 참 깊이 자나봐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코골이가 심하고 중간에 숨을 멈추는 것은 숙면의 증거가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위험한 질병의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매우 크고 불규칙한 코골이입니다. 계속 코를 골다가도 몇 초간 숨을 완전히 멈추고 그러다 갑자기 컥 하는 소리나 거친 숨소리를 내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밤새 숨 멈춤, 큰 코골이, 거친 호흡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병이 입마름을 유발할까요? 숨을 멈추는 동안 기도가 막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즉시 비상신호를 보내고 환자는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 입을 벌려 거칠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밤새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침은 모두 증발해버리고 입과 목이 사막처럼 바싹 마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심한 입마름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면 무호흡증이 단순히 입마름이나 불면증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밤새 반복되는 산소 부족은 심장과 뇌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심지어 뇌졸중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코를 매우 심하게 골거나 숨을 몇 초간 멈췄다가 거칠게 몰아쉬는 증상이 있다면 절대 깊은 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험 경고 신호입니다. 호흡기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경우 의사는 기도를 계속 열어주는 수면 양압기 CPAP 사용을 권장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목에는 갑상선이라는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 몸의 속도 조절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상적인 갑상선은 신진대사와 삶의 리듬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절히 활동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이 장치는 마치 엑셀을 끝까지 밟은 것처럼 최고 속도로 계속 작동하게 됩니다. 이 엔진이 너무 빨리 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환자는 아주 많이 먹지만 체중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둘째, 많은 열이 발생하여 항상 덥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셋째, 모든 신진대사 과정이 빨라지면서 몸은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사용하고 잃게 됩니다. 그 결과 특히 밤에 심한 갈증과 입마름이 나타납니다. 또한 많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손떨림, 쉬운 짜증, 불면증, 불안감과 같은 다른 증상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탓으로 쉽게 오인되거나 무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마름과 함께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고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지는 증상을 겪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병원을 방문하여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 등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입마름을 포함한 여러 증상들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병인지 짐작할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쇼그렌 증후군, 즉 건조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원래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거꾸로 우리 몸의 중요한 분비샘들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병은 주로 다음 두 곳을 파괴합니다. 침샘, 입안에 침을 만드는 곳, 눈물샘, 눈물을 만드는 곳. 이 두 분비샘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침과 눈물을 분비하는 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입안은 극도로 건조하고 끈적거리며 마치 입안에 손뭉치를 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른 빵이나 밥 한 조각을 삼키는 것조차 매우 어려워 반드시 물과 함께 먹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눈 역시 항상 건조하고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마치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뻑뻑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화끈거리고 아프며 빛을 보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이 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입마름, 눈마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관절 통증, 피부 발진, 만성 피로를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침이 부족하여 치아가 쉽게 썩고 에나멜이 약해져 부러지거나 빠지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극심한 입마름과 함께 눈도 건조하고 눈에 항상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그렌-드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와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질병들 외에도 밤중 입마름은 때로 일상 속 다른 여러 원인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직장, 가족, 자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면 침샘 분비가 억제되어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 두통, 가슴 두근거림, 위장 장애나 배뇨 곤란과 같은 여러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만약 입마름과 함께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계신다면 그 원인은 단순히 수분 부족이 아니라 신경성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주목해야 할 원인은 바로 신장 질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수분과 미네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환자들은 종종 갈증과 입마름을 느끼며 특히 밤에 그 증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체내 수분 불균형이 더욱 심해져 입마름이 일상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장 외의 간과 담도 역시 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입마름과 함께 입안이 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만약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고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함께 보인다면 이는 간담도 질환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과 담도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손상될 경우 입마름을 포함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용하는 약물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자주 복용하시는 항우울제, 안정제,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약, 이뇨제 등 많은 약물들이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직후에 입마름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해졌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하지만 매우 해로운 습관인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침샘의 활동을 방해하고 담배 연기는 입과 목의 점막을 항상 건조하게 만듭니다. 오랜 기간 흡연을 하신 분들은 만성적인 입마름을 겪으며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암과 같은 다른 위험에도 노출됩니다. 따라서 금연은 입마름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밤중 입마름은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신장이나 간의 만성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심지어 매일의 흡연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동반되는 다른 증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짜 원인을 찾아 제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중 입마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몸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목을 진정시키고 입마름을 예방하면서도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침실의 습도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난방기를 사용하는 겨울이나 에어컨을 켜는 여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방에 작은 가습기 하나를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무실 때 입 대신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 보세요. 코로 숨 쉬는 것은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먼지와 세균을 더 잘 걸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코가 자주 막히거나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수면 자세를 바꾸거나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여 기도를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구강 위생을 청결히 하고 저녁에는 커피나 진한 차를 피하며 특히 장기적인 입마름 개선을 위해 금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입마름이 잦은 소변, 체중 감소, 심장 두근거림, 안구 건조, 황달, 만성 피로와 같은 비정상적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숨겨진 질병이 있는지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야만 입마름 문제도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중 입마름은 사소한 문제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지도 그저 물만 더 마시면 된다고 서둘러 결론 내리지도 마십시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작은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은 행운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관심과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손주들과 건강하게 함께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며 온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밤중 입마름을 더 잘 이해하고 시기적절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나 가족분들께도 공유하여 모두가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긴 여정이며 우리는 그 길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